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저는 파고다 어학원의 신촌분원에서 1타 토익팀 RC 담당하고 있는 천성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9월 9일 있었던 토익 시험을 가지고요. 총평금 리뷰 수업을 준비해 왔는데, 자, 어떤 문제가 나왔었고, 어떤 함정이 있었고, 그리고 난이도는 또 어땠는지 저랑 같이 좀 차근차근 되짚어보는 특강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달 토익의 난이도부터 좀 보실게요. 이번 토익은요, 전형적인 오르막길 난이도가 세팅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트별로 점차 RC가 좀 어려워지는 느낌이어가지고 파트 5는 나름 올해 나왔던 토익 중에서는 좀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무난하게 좀 출발이 되어졌다가 파트 6 가면서 7 가면서 조금씩 버거워지는 이런 체감으로 오르막길 가는 느낌의 좀 이제 파트별 체감이 좀 나와 있었는데요. 자, 이게 신토익이 되면서 점점점 RC에서 파트 7의 변별력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RC의 파트 5, 6보다도 독해 파트에서 수험자들 사이의 점수를 딱 갈라놓는 회차로 세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회차가 전형적으로 딱 그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7에서 얼마나 완벽한 독해력을 좀 꼼꼼한 독해력을 갖고 있느냐, 정보 파악을 얼마나 꼼꼼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좀 잘하시는 분들, 독해력 자체가 좋으신 분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정답을 딱 집어낼 수 있었고요. 좀 어설픈 독해 실력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7에서 함정에 많이 걸리거나 자꾸 이것도 정답 같고 저것도 정답 같고 해서 시간 소모되거나 하는 경우가 좀 많았던 회차였습니다. 그래서 7이 좀 어려웠고요. 6는 한 중간 정도고 5가 그나마 8월달 토익에 비해서도 그다음에 올해 있었던 토익 전체적으로 보셔도 좀 쉬운 편의 세트였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여기 나왔었던 이제 문제를 다시 되짚어 보면서 이제 풀이하는 수업이 이어지는데요. 자, 우리가 시험을 보신 분들도 리뷰 차원에서 한번 챙겨보시고 앞으로 다가올 시험을 대비하는 분들도요, 이 영상을 챙겨보시면 좋은 공부가 되실 겁니다. 자, 준비한 문제 하나씩 해가지고 한번 저랑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문제는요, 우리 9월 9일자 토익에서도 101번으로 첫 번째 문제로 출제가 됐었던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어려웠고 논란되는 문제 이런 거 정리해 보는 것도 좋겠지만요, 매회 토익에서 어김없이 무조건 나오는, 꾸준히 나오는 유형에 대해서도 되짚어보고 실수를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최적의 스텝으로 빠르게 풀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겠죠. 이 유형이 좀 그런 성격입니다. 이 유형은 매회 최소 3개가 출제가 되는 파트 5, 6형 동사 문제고요.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냐 하면 전형적으로 일단 빈칸이 동사 자리로 문장이 이끌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이제 동사 없이 빈칸 나왔으니까 문장이 동사 자리고요. 동사 4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동사 문제는 무조건 토익에 있어서는 순서만 잘 지키셔도 함정을 많이 피할 수 있거든요. 그 순서는 무조건 수일치 먼저 보시고 능동수동태 따라가시고 마지막에 이제 필요하시면 시제까지 보시는 문제가 되는데요. 파트 5는 대다수의 문제가 태에서 많이 끝나게끔 구성이 되어 있더라라는 게 좀 파트별 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태까지 볼 생각으로 좀 출발 잡아주시면 대다수가 거기서 끝나요. 파트 5는 유형이 그렇습니다. 자, 얘도 좀 전형적으로 그렇게 성격이 되어졌던 문제인데요. 자, 일단 주어를 보면은 pit stops라고 해서 고유명사인데 이거 오랜만에 함정이 나왔다. 고유명사 주어가 마지막에 스펠링이 s로 끝나는 거지. 그래갖고 마치 이거를 복수처럼 보이게끔 의도를 했지만요. 이거는 그냥 한 회사, 업체 이름이 stops로 끝나는 것뿐이지 한 회사잖아요. 한 업체잖아요. 고유명사는 그러므로 스펠링 s로 끝났다 쳐도 하나의 그냥 단수 주어로 인식을 하시는 게 제대로 주어를 캐치했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여기 동사는요, 단수 동사를 매칭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럼 이 보기 4개를 봤을 때 단수 동사가 아닌 복수형의 A번은 빨리 소거를 시키고 B, C, D의 단수 가능한 역할들 중에서 다음 순서인 태를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태는 마지막에 BPP로 끝나면 수동태고 그렇지 않으면 능동태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B번과 C번은 전부 다 BPP로 끝나 있기 때문에 수동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D번만 유일하게 BPP로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능동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수동 2개 대 능동 1개로 갈라져 있었는데 우리 뒤쪽에 보시면 어때요? 고객들에게 무료 윈도우 클리닝을 이라고 해서 사형식 동사 뒤에 지금 offered이 사형식이잖아요. 사형식 동사 뒤에 목적어 2개가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능동태로 가서 목적어 2개 취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굉장히 전형적으로 파트 5의 태에서 끝나게끔 세팅해 놓은 동사 문제가 우리 9월 9일자 토익의 첫 문제로 준비가 되어져 있었어요. 이런 준비 잘하고 가신 분들은 굉장히 기분 좋게 1번 딱 풀고 다음 문제 향해서 갔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우리 전형적인 문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문제 또 준비한 거 바로 또 보실게요. 자, 얘 지금 제가 유형을 위에다 뭐라고 써놨는지 보이시나요? 접속사 자리 문제입니다. 이 자리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토익 팟 5, 6가요. 그러니까 7이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독해가 어려워지면서 5, 6에서 시간을 많이 아끼셔야 돼요. 그죠? 팟 7이 시간 모자라서 많이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팟 5, 6는 이제 출제자가 좀 내는 패턴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빨리빨리 유형을 알면 빨리빨리 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더 늘려줬어요. 의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실은 하나씩 번역을 집어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유형이 뭘 묻는지 알고 계셨던 분들은 바로 잡고 넘어갈 수 있었던 단순한 자리 문제였거든요. 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이거 지금 보시면 자, 이 board meeting이 다 주어였고요. will be postponed가 동사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빈칸 지나서 오는 게 CEO가 주어고요. returns 복귀하다 이게 동사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주어 동사로 절과 절 연결입니다. 그럼 우리 알잖아요. 절하고 절이 따로 연결돼 있으면 중간에 접속사를 넣어가지고 품사적 연결을 잡아줘야 되는데요. 이 네 개 중에서 유일하게 접속사 역할 가능한 것이 딱 훑어보시면 B밖에 없네로 끝내시면 되는 유형이에요. 해석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냥 단칼에 접속사 B네 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처리했어야 되는 유형이라는 거죠. 파트 5에서 이런 데에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어야 독해 파트에서 시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B를 처리해 주시고요. 자, 요거 이제 어떤 함정 문제나 보통 이제 전치사처럼 생겨 먹게끔 보기를 4개를 구성하지만 사실 그 중에 접속사가 숨어져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익을 대비하는 여러분의 기본적인 그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 토익이 굉장히 좋아하는 토익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접속사도 되면서 전치사도 되는 이 두 가지 품사 역할 다 하는 6가지는 꼭 정의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이 until이 나와가지고요. 접속사 전치사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전치사 역할만 하지만 until은 이 중에서 유일하게 접속사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정답됐었던 문제입니다. 그 외에도 after, before나 as나 since나 considering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전, 접이 다 되는 품사다로 잡아두시면 이런 문제는 좀 더 자리만 파악하셔도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또 가보겠습니다. 우리 3번 문제 보시면요. 등이 접속사 된이 오랜만에 정답으로 출제가 됐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제가 이 된을 여러 가지 품사로 보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봐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요. 정확한 토익에서의 되는 등이 접속사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보면 앞쪽에 주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manufactures가 동사로 쓰여가지고 제조하다라는 동사로 지금 활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더 높은 품질의 oil filters라고 해서 목적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문장이 쭉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its rivals do라고 해서 새롭게 주어 동사가 이끌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방금 앞에 문제에서도 보셨는데 하나의 완벽한 문장과 완벽한 문장을 사이에 두고 지금 빈칸이란 말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와야 되는 건 접속사 역할하는 게 뭔가 와야 되지 않겠어요? 방금 봤던 문제랑 별반 크게 다르지 않는 빈칸의 위치죠. 그런데 서치는 뭡니까? 얘는요. 여기다 쓸게요. 형용사 아니면 그 자체가 대명사 역할을 하는 애예요. 형용사나 대명사가 절과 절 연결하지 않잖아요. 탈락. 대는 오늘 여기서 제시가 됐지만 등이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절과 절 연결도 할 수 있고요. 등이 접속사는 뭐죠? 앞뒤로 같은 구조면 연결 다 할 수 있다. 절과 절도 연결할 수 있고요. 구와 구도 연결할 수 있는 게 등이 접속사예요. 충분히 정답의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앞에 또 비교급 표현이 있으니까 해석적으로도 대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연결이 되겠죠? 우리의 라이벌들이 그러하는 것보다 더 높은 품질의 oil filters를 갖다가 제조를 해낸다라는 거니까 해석도 참 좋았습니다. 결국 정답이었고요. where는 절과 절을 연결할 수는 있는데 이 where로 엮여지는 그 절이 해석상 앞에 있는 어떠한 선행사에 대해서 수식을 해줘야 된다는 관계 부사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where이 들어갔을 때 앞에 선행사와의 해석 연결이 되지 못하는 구조였으니까 해석상 어색했고요. 얘는 이 자체가 하나의 역시나 얘도 형용사 아니면 대명사죠. 그래서 이제 명사 자리에 들어가거나 형용사 자리에 들어가야 돼 절과 절 연결하고 있으니까 품사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개 중에 절과 절 연결할 수 있는 거 B하고 C고 2개 중에 해석상 B가 정답이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등이 접속사로서의 된은 뒤에 주어 동사 문장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등이 접속사이기 때문에 절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캐치하고 가셨으면 잘하셨을 유형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얘도 매회 토익에서 한두 문제는 꼭 나오는 유형이고요. 동사와 준동사를 좀 보기에 섞어줘가지고 일단 동사 자리냐 준동사 자리냐 키치하게 만드는 유형이에요. 그게 지금 이번 9월 9일에 출제가 됐는데 자, 일단 자 이렇게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자, 이 둘은요. 이 자체가 동사 자리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이건 지금 뭐 앞에 있는 선행사 수식하는 수식절이 돼야 되고요. 얘는요. 이 자체가 그냥 전치사 구조 4 플러스 명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한 수식이 되는 구조가 2개가 있고요. C하고 D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동사가 맞죠. 그러니까 동사 아닌 거 2개와 동사인 거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2개, 준동사 2개 혹은
동사 아닌 거 2개 이런 식으로 좀 갈라놓은 복인데요. 자, 여기 지금 들어갈 품사를 먼저 한번 캐치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투부정사 구가 수식으로 여기까지 가서 끝났고 여기 지금 문장에 주어, 동사, 목적어로 해서 하나의 완벽한 문장 구성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야. 주목하셔야 될 점은요. 이미 동사는 제시가 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동사가 하나가 이미 있는데 동사 개수가 더 늘어나려면 중간에 접속사나 관계사가 삽입이 돼야지 동사 개수가 늘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사로 단독으로 쓰이는 얘가 갑자기 중간에 접속사 관계사 동사가 띡 다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 이미 있으니까 동사 역할하는 거 제껴내시고요. 동사 역할하지 못하는 2개 중에 최종 마무리 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 for sending은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범해지냐면요. 여기 만약에 for sending이 들어가게 되면 전치사구가 그 자체가 뭐 구조를 일단 이끌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sending은 동명사 형태고요. 동명사는요. 타동사가 동명사가 된 이상은 타동사 때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그 자체의 목적어를 수반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for sending 무언가를 이런 게 돼야 된다는 거죠. 혹은 뭐뭐에게 뭐뭐를 이렇게 사형식답게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좀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뒤쪽에 목적어 수반되면서 가지 않았으니까 for sending으로 이어져 가기에는 뒤의 구성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오답이 되고요. 얘가 들어가면 이제 보내어진이라는 의미의 후치 수식의 형용사절이 되죠. 관계절이 됩니다. 그래서 보내어졌었던 메일에 발송되어졌었던 voucher, 상품권, 뭐 쿠폰 이런 게 딱 되는 거니까 해석 구조 정확하게 들어맞았던 거 결국엔 A였던 문제예요. 그래서 동사하고 동사 아닌 거하고 섞어서 줄 때 동사 아닌 자리로서 정답 골랐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이번 회차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또 다음 거 이어서 가볼게요. 자,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얘는 시제 관련 부사 recently가 지겹게도 또 나왔습니다. 이거요. 정말 잘 나오죠. 얘는요. 이 뜻 자체가 최근에 란 뜻의 부사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나 과거 시제랑 같이 쓰인다는 시제적 짝이 정해져 있는 부사죠. 여러분 최근에 뭐뭐 할 것이다로 쓰일 수는 없어요. 최근에 뭐뭐 했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사입니다. 그래서 토익을 잘하시는 분들 좀 빨리 푸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이런 걸 좀 아시죠. 우리가 이제 이 부사가 수식해야 될 그 시제가 현재 완료나 과거 시제가 있다면 보기 중에 recently가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걔를 제일 먼저 잡아서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최근에 했다라는 식, 해오고 있다라는 식의 해석이 이상하지 않으면 당연히 정답이 되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런 케이스였고요. 자, 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좀 일반적이지 않게 따뜻했대요. 그래서 unusually warm했답니다. 그러나 최근에 눈이 정말 심하게 많이 와서 이 스키 리조트가 참 이익을 얻었다. 이런 식의 해석이 이어지고 있으니 recently가 들어갔을 때 전환 연결 참 좋죠. 현재 완료 있으며 recently 집어넣었을 때 해석 괜찮다. 자신 있게 토익에서 정답 패턴화 하시면 되는 부사입니다. 네, 그래서 C 적어주시고 이 함정이 순 정도가 좀 있었는데요. 순은요 현재 완료나 이렇게 이미 이제 해오고 있다나 벌어진 일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라 좀 미래지향적 성격의 부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 시제, 미래 진행형 시제 이런 거랑 같이 쓰이는 시제 관련 부사죠. 그래서 그거 함정 걸리지 말고 C 골랐으면 되는 문제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얘도 또 나왔어요. 제가 이제 5번, 6번은 정말 전형적으로 많이 나온 게 또 반복돼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2개 갖고 왔는데 또 나왔습니다. 질리지도 않고 또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얘는 지난 우리가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 중에서 2번 문제 때 접속사 자리 유형을 얘기했는데 그것과도 좀 나름 어느 정도 엮어지는 유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게 지금 이 security deposit 보증금이죠. 이 주어가 뒤쪽에 소식 걷고 나서 동사가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빈칸 뒤쪽으로 또 새롭게 주어 동사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절과 절을 또 빈칸이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나오는 구조냔 말이에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다로 또 출발을 하시고 접속사를 골라야 되는데 아까 문제는 접속사가 4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서 그게 정답이었지만 이번 문제는 그나마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2개 정도 줬다는 점이 아까보다는 좀 더 후반부에 배치가 됐었던 문제 이걸 좀 드러내 준 거예요. 나름 한 단계 덮고 와서 야 그래도 해석까지 한번 가볼래?를 요구한 거예요. once도 접속사, although도 접속사지만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혹은 일단 뭐뭐 했으니까라는 접속사고요. although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접속사니까 그거 갖다 해석 잘 보시면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보증금, 이 렌트카에 대한 보증금이요.
환불되어질 것입니다. 차량들이 점검, 자, 일단 반납되어지고 나서, 어퍼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고 나서, 그죠? 반납되어지자마자 차량들이 점검 일단 되어지면 보증금이 환불되어질 것이다 라는 해석이니까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의 B가 맞지 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연결될 건 아니었죠. 다시 한번 접속사 once가 또 토익에서 지겹게도 정답으로 나왔던 회차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재밌는 건 8월 말에 그 지난달 토익이죠. 8월 말 토익에서는 once가 부사로 출제가 됐는데 once는 부사일 때 의미는 참고로 뭐죠? 한 번이라는 뜻이죠. 그죠? 한 번 혹은 과거의 한때를 얘기하는 부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출제된 경우도 있고요. 이번 회차는 접속사로 출제가 됐습니다. 잘 나오는 토익의 정답이에요. 다음 문제 가보죠. 자, 7번 문제입니다. 네, 요것도 어려웠어요. 까다로웠고 사실 그 수험자들이 여기 7번부터는 특히나 많이 틀렸던 문제들을 좀 준비했는데 수험자들이 많이 걸려드는 함정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 지금 주절의 시제 보시면요. 현재 완료죠. have pp 그쵸? 근데 이게 have pp를 보는 순간 이 유혹을 참을 수가 없는 거. 현재 완료 have pp since 이런 논리로 접근하신 분들이 있어요. 현재 완료는 since야. since는 현재 완료. 현재 완료하면 since지. 이게 또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가 시간 전치사 문제는요. 여러분이 고득점을 원할수록 이걸 좀 할 수 있어야 돼. 시점 대 기간의 개념을 따질 수 있어야 확실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일단은 좀 띄우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점 대 기간 전치사 준비를 좀 했는데, 자, 우리가 토익에 나오는 시간 전치사 중에서는요, 시점을 받는 전치사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쭉 열거된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간을 받는 전치사라고 해서 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점 대 기간 두 개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딱 두 개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in하고 after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구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의 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제가 한번 이제 엮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시각 있죠. 보통 예를 들면 이제 7시, 뭐 내일 2시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금요일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날짜 있죠. 뭐 9월 13일까지, 뭐 9월 15일, 뭐 8월 21일 이런 식의 날짜 개념 이런 걸 다 우리가 시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 게 만약에 뒤에 있으면 시점 전치사 얘네들 중에서 정답이 와야 되고요. 기간 전치사는 어떤 걸 받냐? 기간을 받겠죠. 기간적인 표현은 이런 것들입니다. 10년, 7개월, 3주, 4개월, 뭐 24시간, 7일 이런 개념이야. 영어로 따지면 7 days, 8 months, 7 years, 그죠? 24 hours 이런 개념인데 요게 뒤에 있는 거 잘 살펴보시면 어때요? 8 consecutive years라고 해서 8년 연속. 네? 8 years죠, 한마디로. 8 years입니다. 이런 게 이제 시점의 개념이에요. 기간의 개념이에요. 8년, 3개월, 7주, 이틀, 뭐 24시간 이런 개념은 다 기간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럼 나는 정답을 골라줘야 되는 전치사는 뭡니까? 이 기간을 받아주는 for, during, over 이런 애들 쭉 through까지요. 얘네들이 정답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기간을 받기에는 이것밖에 없죠. at과 since는 보시면 시점 전치사에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갔어? 여기 시점 전치사에 보시면 since가 있어요.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in, on, at 다 시점 전치사니까 얘도 맞지 않아요. 그래갖고 이거를 현재 완료니까 since 이렇게 갔으면 안 되고 시간 전치사의 원리 원칙인 시점 대 기간을 잘 보셔서 기간 있네? 시점은 안 되겠다. 빠박 해서 제껴내시고 while은 애초에 접속사니까 명사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마저 제껴내시면 사실 가능한 거 for밖에 없었던 문제죠. 자, for는요. 뒤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간 개념의 기간을 받게 되면 동안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8년 연속 동안 이렇게 되는 거죠. 8년 동안 이런 식의 해석을 for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굉장히 함정 요소가 깊었어요. 센스하면 현재 완료 연상에서 틀리게끔 되었기 때문에 시점 대 기간 이 기회에 한번 쫙 정리해 주시면 확실하게 편해질 문제가 투익 풀다가 많아질 겁니다. 특히 전치사 쪽으로요. 자, 이거 한번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 또 다음 문제 포인트 얘기해 보죠. 자, 이 8번 문제 얘도 아주 많이 틀리는 유형이에요. 이게 정말 많이 틀려. 이게 많이 틀리는 게 어떻게 많이 틀리냐면 여러분 앞에 뭐월 있죠. 뭐 생각해? 비교급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뭐할 비교급인데? 비교급은 뭐 있지? 2할 비교급인데 해서 A번 골라서 틀리고 이렇게가 많이 되어지는 패턴입니다. 자, 근데 여기 위에도 제가 써놨거든요. 여러분 close하고 closely의 변형을 한번 살펴보자고.
자, 보시면 close는요. 일단 얘 자체가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됩니다. 두 가지 품사가 다 되는 게 close고 가까운이라는 뜻의 형용사거나 가깝게라는 뜻의 부사거나 close는 부사밖에 안 되죠. 면밀히 뭐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되는데 자, 이걸 잘 보시면요. close는 이음절의 단어이기 때문에 변형이 비교급 되면 closer, 최상급 되면 EST로 이렇게 변형이 되고요. 자, 이게 3음절 이상의 단어는 어때요? 뒤에 ER, EST가 아니라 앞에 more, most 붙여서 비교급을 만들죠. 그래서 얘 변형은 이렇게 비교급, 최상급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지금 more이 앞에 있어요. 근데 close는 어때요? 그냥 이 자체가 비교급으로 쓰이는 거죠. 앞에는 more 붙고 뒤에 ER 붙고 앞에 more, 뒤에 ER 이렇게 비교급 만드는 거 아닙니다. 비교급은 뒤에 ER 붙거나 앞에 more 붙거나 둘 중에 택 1이에요. 그죠? 2음절이냐 3음절 이상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A와의 조합은 전혀 more하고 ER의 조합은 전혀 영어적으로 가능하지 않겠죠. 얘는 함정이었고 오히려 more과 함께 쓰이는 비교급은 이 중에서 뭐밖에 될 수 없어요? 요 형태밖에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제 D번을 처리했어야 되는 문제였고 해석으로도 그렇잖아요. 더 가깝게 조사, 점검, 뭐 검사할 것이다가 아니라 더 면밀히라는 해석이 맞았죠. closely, 그죠? 그렇게 검토해 보셨어도 결국엔 D겠다. 이런 걸 좀 할 수 있었겠죠. 네, 이것도 좀 많이 틀렸던 문제였는데 한번 봐두시고요. 급에 대한 변형 문제 있었어요. 자, 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우리 9번 문제입니다. 얘도 단골이죠. 엄청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 아니 여러분 뒤에 숫자 들어간 명사가 있다라는 것은요. 토익을 대비하시는 분이면 이 정도의 대비는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빠르게 머릿속에서 좀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토익이 너무너무 살아가는 숫자 수식 부사라고 해서 일단 대략 시리즈의 것들 되게 많죠. roughly, dearly, approximately, 그죠? about도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보다 뭐 수량이 더 많게 더 적게라는 over나 more than 혹은 less than 많이 나오고요. just나 only도 숫자 수식 부사로 많이 활용이 되고요. 적어도 최소한 at least나 최대 뭐뭐까지 up to 이런 게 다 숫자 들어간 명사를 수식하는 대표적인 토익이 사랑하는 부사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토익 유형에 대해서 대비가 잘 돼 있으신 분들은요. 사실 이거 보자마자 보기 4개를 보는 순간씩 웃으면서 C 적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죠? 대표적인 숫자 수식 부사로 대략 거의 시중 이게 있거든요. 그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대략 5만 명의 사람들이 예상되어집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어지는 해석의 글이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찝어내고 넘어갈 수 있었던 유형입니다. 요거는 한번 적어두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꼭 캐치해 주시고 다음 문제 또 가보죠. 자, 10번 문제. 요게 이제 파트 5 준비한 마지막 문제고요. 이거는 좀 나름 생소하게 쓰여진 케이스가 나온 게 보통 토익이 assemble이라는 동사 출제하면 조립하다를 많이 내요. 그죠? 그래서 뭐 차들을 조립하다, 뭐 가구 조립하다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이번 회차는요. 모으다라는 의미의 타동사 assemble를 냈단 말이죠. 얘는 자타가 다 되는데 타동사일 때는 조립하다. 뭐 공정하다, 만들다의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를 모으다. 보통 이렇게 사람을 모으다로도 타동사로 많이 활용이 돼요. 그게 아니면 주어가 모이다라는 자동사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 팀을 조립하다가 아니었고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직원 리플레이스먼트 과정을 갖다가 시작하기 위해서 한 팀을 갖다가 모으세요. 팀원을 이렇게 팀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세요의 개념에 사람을 모으세요라는 개념에 이 어셈블이 쓰여가지고 한 팀을 모으시고 그 다음에 job descriptions을 갖다 직무 기술을 갖다가 게시할 그런 걸 좀 쓰세요라고 해서 이게 팀을 모으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assemble이 여기선 쓰인 겁니다. 조립하다가 아니었고요. 이 경우의 해석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요거 이 기회에 또 정리 한번 하시면 좋겠죠. 자, 요거는 뭐 달성하다 였고요. 결정하다. 결정하다는 어때요? 어떤 사람을 갖다 목적으로 취하지 않아요. 사람이나 사람의 집합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점도 맞지 않았고 compromise는 타협하다나 그죠? 양보하다.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 따위를 양보하다. 뭐 아니면 이제 의견 따위를 타협하다 이런 해석의 동사죠. 그렇게 오답이 좀 한번 정리 좀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 파트 6로 가셔가지고 이번에 파트 6가 5에 비해서는 좀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두 세트 준비했는데 그거 하나씩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 회차는요. 메모 지문이 파트 6에 2개가 나왔어요. 저는 오늘 이제 메모로 된 거 2세트 갖고 왔거든요. 자, 첫 번째 메모 세트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었고요. 자, 보시면 이제
메모라는 것은 무조건 다수에게 날아가는 회람글이죠. 그죠? 공지 성격의 글이고. 그래서 모든 슈퍼바이저들에게 한 레스토랑의 리모델링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메모글입니다. 자, 파6는 내용을 좀 읽어가면서 보시는 거니까요. 자, 읽어가면서 문제 하나씩 좀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슈퍼바이저들에게 자, 노디했다시피 회의에서 지난달에 있었던 우리가 보수 작업을 할 겁니다. 모든 우리의 이 레스토랑 지점들에서 보수 작업을 행하게 될 겁니다. 연말까지요. 자, 그리고 우리는 we intend blank just 3 restaurants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유형 지금 뭔지 알겠죠? 엄청 토익이 좋아하는 intend to 부정사 유형이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intend는 하나의 타동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뒤에 목적어로서 뭔가가 취해져서 이거를 의도하다겠죠. 근데 intend는요. 목적어라는 게 우리가 to 부정사 목적어로 쓸 수 있잖아요.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당연히 목적어는 명사적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한 2개 정도로 저울질을 쓰면 되고 얘는 동사 표현이고요. which 수반에서 동사 이어지면 결국에는 관계절, 선행사 수식과는 관계절 되는 거니까 앞에 동사 있을 때 목적어로 취해질 만한 요소들은 아니죠. 명사가 앞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A번하고 B번은 문법적으로 빨리 소거하시고 이 2개의 목적어 표현 중에 정답 적으시면 되는데 토익은 10중 8구 intend 하면 to 부정사 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뭐뭐 하는 것을 작정하다, 뭐뭐 할 작정이다, 뭐뭐를 계획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뭐 할 것이다라는 얘기할 때 intend to 부정사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별을 할 작정이다. 선별을 할 것이다. 3개 레스토랑들을 이렇게 이어진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정답이었고요. 요거는 해석이 맞지 않아. 구성품 구성이라는 뜻인데 이 3개 레스토랑들의 구성을 작정이다. 구성 인텐드한다, 의도하다 이렇게 되기는 해석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to 부정사로 목적어 취해주는 게 최종 정답이 됐고 intend to 부정사 아주 유명한 조합이에요. 캐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요게 이제 토익이 파6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이 지시어 유형이 있잖아요. 이번 회차가 지시어 유형이 파6에서 3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그중에 2문제 갖고 왔고요. 자, 지시어는 정확하게 그 시점에서 말하는 지시대상을 해석상으로 찾아내는 유형이 파6의 지시어 유형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요거 11번 지나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우리 지점들 중에서 딱 일단은 3개 레스토랑을 갖다가 이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딱 3개의 레스토랑을 먼저 선택을 할 작정이다 이렇게 들어왔고요. 여기 들어가는 딱 봐도 뭐야 지금 주어 자리가 빈칸 나와서 동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주어는요. 그 주의 다른 파트의 다른 구역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선택하게 되는 3개의 레스토랑들은 다른 구역 쪽에 있는 레스토랑들로 선택할 것이다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주어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 선택이 되어질 3개의 레스토랑들을 끌어와서 쓰는 게 주어가 돼야겠죠? 근데 갑자기 그들 소유의 것 이 주어가 되면 맥락이 안 맞고 우리가 다른 각 주의 다른 부분에 있을 것이다의 해석도 아니고요. both는 딱 둘이 있을 때 둘 다 뜻하는 거니까 대상이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 각각 이 3개의 레스토랑들이 각각이 그 주에 다른 구역에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D번이 해석상 정답이 되는 사실 파6의 지시어는 거의 철저하게 해석적으로 지시 대상을 잡아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 유형이 지금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요 문제는 동사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반갑게도 오랜만에 또 conduct가 정답이었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 conduct는 토익에 있어서 어떤 걸 보통 많이 취하죠? 뒤에 연구라거나 검사라거나 어떤 조사라거나 아니면 어떤 행사류의 것을 얘기할 때도 있죠. 뭐 이벤트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세미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세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컨덕트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류의 것들을 토익에서는 좀 대비를 잘 하셔야겠는데 지금처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레스토랑에 대한 이 보수 작업을 끝내고 나면 우리는요. 이 과정에 대한 평가, 리뷰 를 갖다가 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런 검사, 조사, 연구, 평가 이런 류의 목적을 취하는 게 컨덕트인데 그게 지금 전형적으로 출제가 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평가를 예측하겠다 아니고요. assign 할당하려야겠다도 아니죠. 그다음 participate는 제가 애초에 지금 보지도 않은 이유는 얘는 자동사라서 뒤에 in과 함께 쓰이거든요. 근데 목적어를 어로 바로 받고 있으니까 애초에 문법적으로 소거 대상이 쓰였습니다. conduct 하면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많이 취하더라. 그래서 conduct research, examination,
inspection, investigation, 뭐 아니면 지금처럼 review 이런 거 같이 엮어두시는 걸로 대비해 두시면 이런 걸 좀 쉽게 뚫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에 문장 삽입이 나왔어요. 이번 회차는 또 맺은말 쪽에서 거의 막바지에 문장 삽입이 좀 많이 출제가 된 편이었는데 그 중에 한 문제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어서 딱 흐름 잡아보시면 어떤 흐름인지 알겠죠. 우리가 레스토랑들을 갖다가 이제 이번 연말까지 보수 작업 쭉 할 것이다. 일단은 3개 먼저 선택해서 해볼 것이고 한번 보수 작업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 한번 해볼 거다. 자, 그 다음에 뭔가 문장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자, 이 자재 비용들이 너무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 높았다. 아니, 앞으로 보수 작업을 하겠다 얘기인데 이 보수 작업 발생한 것도 아닌데 비용들이 완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높았다, 많이 들었다라는 얘기는 시점이 맞지 않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86 문장을 사용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름이 잡혀져 있으면 기다 아니다가 좀 잘 보이거든요. 해석력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B번. 다른 업체들, 이 구역 지역에 있는 다른 업체들이 우리의 예시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이 같은 레스토랑 소속의 슈퍼바이저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었던 글인데 다른 회사들이 우리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왜 이 맥락에서 나오겠어요. 그렇죠? 우리 회사 쪽에 있어서 우리 레스토랑 업체 쪽에 있어서의 공지사항 얘기하는 건데 전혀 흐름상 맞지 않고요. 자, 그다음에 이 C번이 정답이었잖아요. 이것은 자, 항상 우리가 파식스 문장 사이의 지시어는 잘 연결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것은 뭘 뜻하죠? 보통 this나 it이 앞선 문장에 거의 전부를 끌어오거나 앞선 문장에 언급되어 있는 한 단어를 끌어오거나 이러거든요. 여기서 this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번에 레스토랑에 대한 작업을 끝내고 나서 평가를 한번 해볼 것이다에 이어진 그 is this라는 것은 그 전부 문장을 다시 다 끌어오게 된 거죠. 이번에 보수 작업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해보는 것, 이걸 다 this로 칭하는 거야. 이런 것은 우리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작업을 갖다 여기서만 작업은 아무래도 보수 작업 얘기 그대로 하는 거겠죠. 보수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다른 지점들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가능토록 해줄 것입니다. 이게 맞죠? 그래서 일단은 3곳 먼저 선점해서 해보고 평가해 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평가해보고 세 곳 한 거에 대해서 돌이켜보면 그게 앞으로 다른 지점들 쪽 보수 작업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가능케 할 것이다. 이게 맞겠죠? 이 시점에서 자신 있게 C번 나왔으니까 정답 고르시고 넘어가면 되겠죠? D번도 전체 맥락 보시면 전혀 말이 좋은 얘기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 갑자기 10년 전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맞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이요.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준비한 두 번째 파식스에서도 역시 메모글 또 회람글이 출제가 되었던 걸 가지고 왔는데요. 항상 뭐라고요? 다수에게 날아가는 게 메모글이고요. 자, 이 모든 직원들에게 우리 웹사이트 관해서 날리는 그런 메모글 안에서 네 문제 나온 거 한번 보실게요. 자, 먼저 15번 문제. 제가 아까 전에 그 파6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접속 지시어 문제라고 했잖아요. 지시어 문제. 그게 여기 16번에 준비가 또 돼 있어요. 근데 지시어 문제 못지않게 파6가 좋아하는 유형 중에 접속 부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 회차 파6도 굉장히 전형적인 신토익스러운 딱 그 출제 패턴으로 나왔어요. 접속 부사 문제, 지시어 문제, 그리고 파6가 또 좋아하는 게 뭐죠? 시제 문제. 그런 세 가지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었던 세트였거든요. 그 딱 두 개가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웹사이트에 대해서 자, 문제와는 달리, unlike 뭐뭐와 달리죠. 우리가 지난 주말에 겪었던 문제와는 달리 고객들은 이제 할 수 있다. 주문을 온라인으로 아무 문제 없이, 그쵸? 이런 얘기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뭔가 접속부사 연결이 딱 되는 게 나왔고요. 자, 이 이미지들과 디스크립션들, 이 프로덕트 페이지에 있는 사진들이라든지 그런 글들이, 설명 글들은 제대로 보여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in addition은 더하여 덧붙여서란 덧붙임을 얘기하고요. as a result랑 사실 뒤에 있는 consequent이랑 거의 동의어적인 표현으로서 그 결과적으로 즉 앞뒤에 인과관계를 연결하는 성질이 있죠. 반면에 however는 뭡니까? 그러나라고 해서 역접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선 문장과 뒷선 문장의 흐름을 잘 보시면요. 우리 앞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죠? 고객들이 이제 아무 문제 없이 without any difficulties, 그죠? 아무 문제 없이 주문 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야?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였어. 근데 뒤에 보니까 어때요? 사진이라든지 설명이 제대로 보여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다가 맞겠지. 문제가 없다. 그 결과 문제가 있다. 이런 인과관계가 되면 오히려 말이 맞지 않는 구성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해서 있다로 넘어가는 거니까 역점인 however가 적합한 연결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좀 제대로 되어지고 있지 않네요. 이렇게 들어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시어 문제 쪽 향해 가겠습니다. 자, 내가 보냈습니다. 요청을요. 우리 IT 부서로요. 그리고 그들이 자, get something PP 구문 나왔어요. 그럼 이제 무언가 목적어가 PP 되어지게끔 하다라는 구문이죠. 자, 이 sort out이라는 표현 한번 정리하시면 좋은데 이게 좀 분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처럼 처리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그들이 야, 이거 아까 나왔네요. 그죠? intent 부정사. 자, 그들이 이 목적어를 처리되게끔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이 IT팀에게 요청을 보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 목적어를 처리되게끔 할 작정이다. 가능한 빨리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my는 글자 그대로 나의 것이라는 뜻의 명사고요. other는 애초에 형용사예요. 이건 좀 중요합니다. 형용사지 절대 명사로 쓰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명사 자리가 빈칸 나오게 되면 형용사인 other는 무조건 제끼고 가시는 거예요. my인과 few와 this가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자, my는 나의 것이고요. few는 아세요? 극히 적은 것, 극히 적은 수라는 대명사 표현이고요. this는 이것을 칭하죠. 여기서 말하는 목적어가 뭐가 맞겠어요? 나의 소유의 것이 처리가 되어지게끔 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당연히 말이 맞지 않았고 few, 극히 적은 것이 처리가 되어지게끔 할 것이다도 맞지 않았으며 this가 들어가서 뭘 지칭하는 거죠? 내가 보냈던 이 요청을 갖다가 다시 끌어와서 이것을 이 IT 부서 사람들이 처리되게끔 가능한 빨리 처리되게끔 할 것이다 라는 this가 맞겠죠. 자, 제가 아까 무슨 얘기했죠? Part 6의 지시어 문제는 해석적으로 보게끔 유도를 하는데 그렇게 또 전형적으로 풀었어야 되는 문제 만 문법적 탈락, ACD 갖다가 해석 이렇게 되는 문제가 또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18번 쪽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은 이제 명사 어휘 문제가 나왔고요. 요거는 그나마 이 세트 중에 좀 쉬웠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IT 부서 사람들이 요청받은 걸 처리를 가능한 빨리 할 거다. 제가 정말 유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심각한 이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그래서 요건 뭐에 대한 얘기죠? 지금 이제 이걸 처리하는 동안에 이런 페이지가 제대로 보여지고 있지 않다의 얘기니까요. 불편함이라고 얘기해주는 inconvenience가 맞겠죠? 요건 이제 명사적 어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맞아, 문장 삽입 또 역시나 마지막 부분에 또 이번에 문장 삽입이 출제가 됐는데 자, 내용을 또 연결해 보면 자, 여기서 유의해 주세요, 명심해 주세요라는 말이 나왔고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이 문제를 빨리 픽스하기 위해 고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걸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 뭔가 문장 삽입, 그 다음에 혹시 질문 있으면 연락 주세요. 아까 또 매진말적인 부분에서 지금 문장 삽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대표자에게 도움을 위해서 연락하세요. 뭐 연락하세요로 끝내는 거 항상 나쁘지 않아. 그런데 문제는 뭐야? 네 컴퓨터를 수리하기 위해 연락하세요. 컴퓨터 수리하는 스토리 아니었잖아요. 전혀 관계없는 매진말이 돼버립니다. B번,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는 것에 대해서 understand, 이해해 주는 것에 대해서 IT팀이 address가 해결하다, 처리하다. 이 상황을 해결하는 동안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죠? 이거 매진말로 참 적합하게 지금 불편함이 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처리하는 동안 이해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질문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참 정중하게 매진말하기에 좋은 멘트였어요. 근데 너의 구매품, 요거부터가 안 맞죠. 너의 구매품이 처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유라는 사람이 뭔가 주문했던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구매했다라는 얘기가 들어올 수는 없겠고요. 그다음 미래 다른 시스템이 사용될 겁니다. 온라인 문의를 위해서 역시나 그죠? 전체적인 흐름상 적합하지 않은 매진말이 돼버리죠. 이런 식으로 해석력 잘 잡혀져 있으면 매진말 쪽에 나오는 파식스 삽입 문제는 그냥 바로 찝어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흐름상 자연스럽게 딱 튀는 게 정답이 나와야 되죠.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9월 9일에 나왔었던 좀 어려운 문제, 논란됐었던 문제랑 전형적으로 정말 토익에서 반복이 많이 되는 그런 유형들 위주로 엮어가지고요. 여러분께 좀 포인트를 오늘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이제 9월 9일 토익을 리뷰한다는 차원에서도 좋았지만요. 앞으로 토익 공부를 더 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걸 하나의 수업으로 생각하셔서 복습하시고 정리하시면 다음 토익에서 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토익은 반복이잖아요. 그죠? 비슷한 유형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이게 9월 9일에만 나오고 끝나는 유형이 아닙니다. 계속 나올 유형들이죠. 이렇게 오늘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저와 함께 이렇게 완강 호흡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혹시 토익 보시게 되면 더 잘 보시기를 기원하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요. 파고다 어학원 신촌문헌 1타 토익 RC 강사 천성배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